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3장이죠. 자, 손해평가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에 손해평가반, 또 교차 손해평가, 피해사실 확인이 나오는데요. 자, 손해평가반 구성 등입니다. 자, 평가반 구성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먼저 평가 일정 계획 수립이 나오는데요. 자, 재보험 사업자죠. 자,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가반 구성입니다. 아울러서 손해평가반 별로 평가 일정 계획입니다.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평가 일정 계획 수립은 사업자가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도 여러분 우리 5회 8회 때 물어봤던 것이, 자, 손해평가인이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잘못된 내용이죠. 사업자가 평가반 구성하고 아울러서 평가반 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8조 1항에 나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평가반 구성이죠. 자, 손해평가반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대목도 개정이 된 것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란 그 표현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평가반 구성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자들 중에 1인 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1인 이상만 포함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가반 구성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 구성 인원은요, 손해평가인, 또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손해평가사들이 현재 10회까지 배출됐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배출됐죠. 그래서 이 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 평가사, 사정사입니다. 그리고 5인 이내로 구성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내용에서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집어넣어가지고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죠. 평가 보조인은 구성 인원에서 일반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보조인을 둘 수 있지만 일반적 구성 인원 5인 이내는 이자들로 구성됩니다. 평가인, 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 보조인이 들어가면 틀린 걸로 처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5인 이내입니다. 자, 5인 이내인데 이것도 3인 이내다, 또는 7인이다, 3인이다, 다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 평가반 구성의 배제가 나오죠. 자, 손해평가반 구성의 배제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이 자들을 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4가지가 나오죠. 4가지.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자기나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가 나오죠.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한마디로 이해관계자죠. 자, 가입한 보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한 보험계약, 자, 거기에 관한 손해평가죠. 자, 또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겁니다. 자, 가입하거나 모집한 거죠. 자, 그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입니다. 여기에 관한 손해평가를 할 때 있어서는, 자, 일반적으로 그 평가반 구성에서 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배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직전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직전 30일 이내. 자, 가입자 간 상호급 손해평가입니다. 30일 이내 우리 보험 가입자 간입니다. 자, 가입자 간의 상호 간의 손해평가는 거죠.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 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직전 손해평가를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서로 짜가지고 같이 가입자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평가 인증을 우리 평가반 구성에 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자기가 실시한 겁니다.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또는 재조사죠.
자, 그래서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입니다. 자, 이 대목도 틀리게 나온 것이 자기인데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내용이죠.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가문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한 친족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손해평가인 등입니다. 이런 평가인 등이 일종의 가입한 것 또는 모집한 그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때는 그 손해평가인을 배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배제를 해야 됩니다. 또 직전 손해평가 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가입자 상호간이죠.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도 기본적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 또 자기가 실시한 그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또는 제조사입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 손해평가방 구성해서 자, 그 자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정확히 봐두시고요. 또 특히 우리 5회, 8회 때 물어봤던 것 중 한 가지가 자기가 가입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입은 했다. 하지만 모집을 하지 아니한 그 보험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손해평가죠. 자, 손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 그 손해평가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틀렸죠? 참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옵니다. 가입을 해도 안 됩니다. 가입한 보험계약도 안 될 것이고 또 자기가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그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도 그자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다면 잘못된 지문이에요. 또 직전 30일 이내 가입자 상환 손해평가 또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관한 검증조사, 제조사입니다. 이때는 평가방 구성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교차 손해평가입니다. 자, 교차 손해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손해평가인 등이죠. 그래서 교차하여 손해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교차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 공정하고 객관적 손해평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교차 손해평가 필요한 경우에 제 보험 가입 규모 또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 가지고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말합니다.